소액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액 임대차 보호법. 요거 좀 알아야 돼. 요거 중요하지. 소액 임대차 보호법. 이 말이 뭐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한해서 최우선이라고 표현을 해. 줄여서. 네. 최우선으로 돈을 돌려주는, 변제해주는 것이야.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한해서 최우선 변제해준다. 줄여서 최우선 변제. 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 네. 이 취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네. 살고 있어. 월세 세입자들. 예를 들면, 보증금 네. 3천에 월세 50만 원 주고 살고 있단 말이야. 네네. 근데 근저당이 막 2억이 설정이 돼 있네. 네. 2억이 설정이 돼 있어. 2016년 1월 10일. 근데 지금 현재는 2019년도야. 네. 그럼 이거 무서워서 들어가겠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지. 돈을 못 들려봤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집주인도 그걸 월세로 못 놓고 네네. 세입자도 집을 못 구해.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소액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든 거야. 취지가 이거야. 네.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거. 네, 네. 예를 들어서 얘가 3천만 원의 보증금에 살고 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야. 네네. 이럴 경우에 낙찰이 되면 얘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돈을 돌려줘. 그 소액의 기준은요? 그걸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 이게 소액 임대차 보호법. 알겠습니다.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보증금이 소액 임차금이어야 돼. 보증금이. 네.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배당 신청을 해야 돼. 중요해. 네. 대항력이야. 전입 신고만 돼 있으면 돼. 대항력이 아니다.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네.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돼. 이걸 구분해도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보증금이 소액 임차금이어야 되고 배당 신청까지 해야 돼. 네.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은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와. 소명을 하고 혹시 배당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날라와. 세입자들한테.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뭐 각 채권자들한테 그 날라간단 말이야. 네네. 그럼 그때 배당 신청을 해야 돼. 세 가지 조건이야. 보증금이 소액 임차금이어야 되고 네.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배당 신청을 해야 돼. 배당 신청을 안 하면 안 돌려줘. 네가 만약에 보증금에 월세 살고 있어. 네. 그 집이 경매 넘어갔어. 네. 날라오잖아. 배당 신청하라고 날라오면 배당 신청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아. 소액 임차금이라는 거는 이런 걸 뜻해. 이게 적용 일자가 2018년, 17년 나오는데 네. 현재가 이때니까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1억 1천만 원까지를 소액 임차금이라고 봐. 네. 1억 1천만 원까지를. 1억 1천만 원까지를 소액 임차금이라고 보는데 1억 1천만 원을 모두 돌려주면 어떻게 돼? 은행에서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잖아. 그래서 1억 1천만 원까지 1억 1천만 원 중에서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 변제를 해준다 이 뜻이야. 네. 소액 임차의 기준은 전입 신고를 한 전입일이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야. 이 말 뜻이 어렵지. 설명을 들어주면 쉬워. 자. 이게 글을 이렇게 읽으면 참 어렵더라고. 네. 근데 자, 이 기준을 예를 들어줄게. 근저당권이 2015년 11일 날 설정됐어. 1월 11일 날 설정이 됐어. 네네. K은행에서 1억에 설정이 됐단 네. 말이야. 말소 기준 권리 뭐야? 이게 말소 기준 그쵸. 권리지. 이 밑에 다 말소가 돼. 네. 근데 전입 신고를 했어, 세입자가. 네. 세입자 A씨가 1억을 보증금을 설정을 했단 말이야. 월세 네. 20만 원. 이거 뭐 중요하진 않지만. 네. 봐봐. 2015년 1월 11일은 여기에 속하지. 여기. 그쵸,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2016년 5월 11일은 여기에 속한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서울시라고 가정하자.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을 설정을 했단 말이야. 여기 색깔 다르게 해야 돼요. 아, 색깔 다르게 해야 돼. 그게 힘들어. 그냥 봐. 자, 세입자가 보증금 1억이야. 네. 이 기준에 의해서는 1억이기 때문에 네. 세입자 기준에서 볼 때는 1억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된단 말이야. 네, 맞아요. 하지만 2015년 11월 K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던 시점에서는 네. 9,500만 원이야.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럼 이 기준을 전입신고로 잡아야 되냐, 아니면 근저당 날짜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가 문제인데,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라는 얘기야.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 이게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 날짜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네네네. 요거까지는 이해돼.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 9,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야. 3,2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얘네가 못 돌려받을 걸 알기 때문에 3,200만 원을 제외하고 9,500
3,2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을 빌려준 거란 말이야.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1일에 세입자가 1억이 들어왔어. 네. 그럼 1억 1,000만 원까지는 보증이 받으니까 3,700만 원을 얘가 돌려받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렇죠. 억울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소액 임차의 기준은 전입일이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다. 이 뜻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전입신고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날짜로 봐서 1억 1,000만 원까지는 안전하네. 그렇다고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보증금 하면 안 돼.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를 기준으로. 그치. 이렇게 돼 있어.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았어. 네. 배당 신청까지 했네. 네. 아까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의 성립 요건이 뭐라고 했냐면 보증금이 소액 임차 보증금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네네네네. 전입신고했어. 네. 배당 신청을 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돼. 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물권화가 돼 있어. 네. 우선 변제권도 취득을 했어. 네. 하지만 대항력은 있어 없어? 대항력은 없죠.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어요. 맞아. 그래서 대항력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1억에 낙찰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배당이 될까? 소액 임차의 기준도 달성을 한 거죠. 봐봐. 날짜를 봐봐. 16년 4월. 그러면 서울특별시 1억 원. 그러면 세입자 A씨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된 거예요. 됐지. 그래서 3,200만 원을 일단 세입자 A씨한테 먼저 들어가요. 오, 맞아. 근데 이제 차액에 대해서 차액 6,800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 다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날짜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배당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6,800은 K은행에 다 모듈이 들어가네. 맞아. 6,800만 원을 배당을 받아. 네. 그리고 1억 중에 6,800만 원을 얘는 못 받았잖아. 네네. 이건 우리가 또 하나 안 또 하나. 안죠. 그치. 말소 기준 권리에 밑에 있기 때문에 맞아. 다 날아가요. 그럼 이건 낙찰 받아도 돼, 안 돼? 되죠. 맞아. 저좀 이런 저 잘해요. 저 많이 올라왔다, 야. 진짜 잘해요. 맞았어. 네. 뭐 설명할 게 없다. 맞아. 요거 보자. 요거는 금액 이제 3,000만 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람도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치. 네. 이 사람은 근데 금액이 3,000만 원이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 3,200이니까 저 사람한테 3,000이 그대로 다 가고요. 이제 은행에 7,000이 들어가겠네요. 맞아. 그리고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 없죠. 우선 변제권은 취득을 했지. 네.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이 돼서 네. 3,000만 원 돌려받고 7,000만 원은 은행에 가고 네. 이 사건 종결. 낙찰되는 거 없어. 아니, 인수되는 거 없어. 네. 이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은 대항력도 있고 물권화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화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의 기준으로 안 봐도 돼요. 아니, 그것까지 봐야지. 그러니까 배당 순서를 봐야 돼. 배당 순서요. 어. 그쵸. 근데 배당 순서는 이 사람도 이제 어떻게 소액 임차의 조건을 달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권리도 있는데 그래서 그건- 돈을 어떻게 배당 순서를 배당 순서는 일단은 그러면은 16년 4월이니까 3,200이 세입자 A씨한테 먼저 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6,800의 차액 중에 그리고 저 사람한테 7,000이 그대로 다 갈 것 같은데요. 3,800도 세입자 A씨한테 가요. 두 번째도. 3,800만 원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 A씨한테 3,800도 또 또 3,800 A씨한테 가지. 가죠. A씨한테 가지. 네.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야? 3,000이 나머지 금액인데 그거는 이제 K은행에 가요. 맞아. K은행한테 가. 그럼 이거 너 인수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대항력이 있긴 해.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이 있지만 얘가 배당 신청을 했고 그 배당금이 다 모조리 갔으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위에 건 턴 거고 밑에 그 거는 밑에 있는 것도 다 털 어. 거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네가 인수하는 건 없어. 야 이거는 전의 경우랑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차이가 있지. 있네요. 그랬을 그러면 때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지. 우선 변제권이
없죠.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네. 이해되지. 네.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근데 대항력은 있어 없어? 대항력은 있어요. 대항력은 있고. 그리고 물건화도 되지 않았네요. 그치. 이럴 경우에는 배당 순서가 어떻게 돼? 잠깐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도 없네요. 최우선 변제권이 없냐? 확정일자가 없는데요? 아닌가? 아니지. 최우선 변제권의 변제권. 성립 요건이 뭐지?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지. 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배당 신청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어. 최우선 변제랑은.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만 있는 상태고 최우선 변제권이랑 대항력이 대항력도 있는 있는 상태네요. 어. 그러면은 보자. 그러면은 1억에 낙찰 받으면 16년 3월 31일 기준 3,200만 원은 일단 A씨한테 가요. 첫 번째 3,200만 원 세입자 A씨한테 가고 이제 차액이 6,800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물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K은행에 6,800이 다 들어가요. 두 그치. 번째는. 그랬을 때는 저 7,000에 대한 3,200 그랬을 때 A씨에 대한 채권의 차액 3,800만 원은 낙찰자가 가져가네요. 대항력이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3,800만 원을 네가 얘한테 돌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자꾸 뭐가 헷갈리긴 해요. 자주 하다 보면 괜찮아. 야,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뭐 잘해요. 이거. 이거요. 이거. 잠깐만. 일단은 이 사람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A씨가. 저는 경우랑 똑같이 3,200만 원을. 잠깐만.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받아서 A씨한테 가요. A씨한테 가. 그런데 이제 또 물건화가 되긴 했어요. 근데 확정일자가 K은행에 근저당권 잡힌 이후네요. 그럼 물건화가 된 거는 K은행보다 뒤에 날짜기 때문에 그치. K은행에 나머지 이제 1억에 3,200을 뺀 6,800은 다 들어가네요. K은행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3,800만 원을 또 껴안는 그림. 맞아. 맞죠? 이렇게 됐다고 한들 3,800만 원을 결국엔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당 신청 안 했네요. 배당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최우선 변제의 성립 요건이 뭐지? 일단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배당 신청을 해야 되고. 맞아.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저 사람 얘는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화가 된 날짜도 K은행의 근저당이 잡힌 이후의 날짜이기 때문에 이 1억에 낙찰된 돈에 있어서는 K은행에 첫 번째로 다 들어가네요. 그치.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있느냐인데 대항력은 있어요.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7천만 원에 대한 임차인 A씨의 채권은 낙찰자가 모조리 껴안는. 맞아. 맞죠?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7천만 원을 모조리 떠안아. 7천만 원을 돌려줘야 얘는 나가. 이해가 됐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다. 위험한 물건이지. 위험한 물건은 아니지. 사실은 위험한 물건은 아닌데 7천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고서 낙찰 금액을 적어내야 되는